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3개월 이내에 이것을 법원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심 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거보다 3개월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이용을 해야만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우선 대표적인 방법은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순위 상속인들이 고인이 사망했다는 그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1년까지긴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3개월 이내에 이것을 법원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거보다 3개월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이용을 해야만 상속 포기냐 한정 승인이냐의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우선 고인의 금융재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금융재산 현황,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고인의 현재 남아있는 재산 내역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그 계좌를 모두 이렇게 인출해버렸다. 그러면 0이 나오게 되고요. 이 계좌를 해지했다. 그러면 이 계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인의 금융재산을 완벽히 다 파악할 수 있다. 그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현황, 건축물, 토지 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고인의 국세, 지방세 내역, 그리고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고인의 재산, 그리고 4대 보험료, 그리고 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어선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 장부나 시중은행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재산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 고인이 사적으로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채무에게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좌의 총액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어 별도 계좌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약간의 발급조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된 정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계좌, 현재 잔액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지된 정보 그리고 그 전에 인출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그 거래 내역 전부를 발급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개인 간의 사적인 채권 채무는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안의 여러 사람이라든지 어떤 아버님의 고인의 유품 그리고 이런 내역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인의 사적인 재산과 채권과 채무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또는 우리 고인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 재산 내역이 다 파악이 됐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또는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상속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그리고 채무 등을 파악하셨으면 우선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재산이 확실히 많으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남기신 채무가 남아있는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선택하셔서 상속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이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 개시, 즉 사망일로부터 완전히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이 채무보다 좀 더 많거나 또는 많은지 불확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좀 많은데 자칫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정 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채무 변제 위험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을 하셨으면 상속 포기에 관계된 서류를 출력을 하셔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고 현장 접수지요. 그렇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속 포기를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은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우선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사용자 등록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류 제출항에 들어가시면 가사 서류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사 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 포기 란이 있고요. 여기를 선택하시면 상속 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관할 법원이 중요한데요. 관할 법원은 돌아가신 고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서울이면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인데요. 대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입력하십니다. 청구인, 상속 포기를 하려는 자 청구인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건 본인, 이건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 돌아가신 날짜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난은 따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누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재하시냐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2000 몇 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는 바, 여기 사망일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청구 원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청구 원인은 모든 상속 포기에서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여기 아래에 있는 5가지 첨부 서류를 PDF 파일로 바꾸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인지대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